네. 그 일본의 4대 의무 헌법이 막 이렇게 이상한 그 텍스트로 써 있지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뭐냐면 저희도 이렇게 계속 수정한다는 거예요. 저희 강사님들도 이걸 보고 4대 의무가 헌법 읽기 후로 있었는데 헌법 읽기 전으로 이동하자. 그다음에 헌법의 역사를 추가하자. 주권자 이름 쓰기 이런 것도 추가하자. OX 대신 신호등으로 수정하자. 이렇게 늘 계속 그 강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하면서 이 PPT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헌법 강사가 되신 분들은 이 PPT를 기본 PPT로 해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헌법마당이고요. 우리 헌법 국민운동. 그 처음에 강사 소개를 하잖아요. 강사 소개를 할 때는 그 제 기억에 김희선 이사님은 아마 그 공항에서 여권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아마 그 처음에 강사 소개를 하셨던 것 같고요. 또는 다른 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헌법을 실천하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단체에서 나온 헌법 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이렇게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것을 발간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헌법교실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저 강사님하고 오늘 40분, 이제 초등학교 40분이잖아요. 중학교는 50분이고, 저 강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강사 소개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야죠. 오늘 수업은 이런 걸 할 거예요. 헌법과 주권자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도 한번 읽어보고요. OX 퀴즈를 해보고요. 행복한 헌법나무 만들기도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저도 여기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저기 다 1조부터 130조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 들어봐 주세요. 이현주 이사님 지금 손 드신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헌법을 1조부터 130조까지 다 읽은 사람과 다 읽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헌법을 다 읽는 것을 권장해 주시면 참 좋아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참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뭐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헌법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헌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어,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렇게 또 성인,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 헌법은 우리 국민과 나라가 함께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를 규정해 놓은 최고의 헌법이에요. 이 정도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고학년이라든가 중학교 전화가 왔는 것 같은데? 네. 안 들리는 거, 이제. 됐어요. 예. 지금 말씀하세요. 들리세요? 네,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너무 잘 알아맞히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요 한 장의 텍스트에도 어디까지를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에는 명령이 있고, 조례 규칙이 있다. 요걸 하는데, 이 텍스트를 다 전달할 필요는 없이, 아, 제가 또 오미크론 걸렸다고 친척들이 막 전화가 와서
지금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살겠네요. 예. 그리고 다음은 헌법의 역사입니다. 이 헌법의 역사도 9번, 이제 저희 이사장님 강의를 보시면 헌법의 역사만을 1시간 동안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정에서 뭐 유신헌법 개정이랑 막 이런 것들의 개정이 다 있습니다. 9차의 개정에. 말도 안 되는 헌법 개정이, 독재를 위한 말도 안 되는 헌법 개정이 있고 이런데, 이것들은 성인 강의를 하거나 민주시민 교육 강의를 할 때는 이걸 다 다뤄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들한테는. 근데 우리나라는 총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을 했어. 여기까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우리 헌법 강사님들께서 연령별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구성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 130조까지 되어 있죠. 부칙 6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헌법 1장과 헌법 2장, 또 3장에서 8장, 9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들, 요것들 해서 그 강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하는 강의가 아니고 좀 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것이 그 앞에서 이 헌법을 이야기 나누어 주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알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이야기 전달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헌법 강사님들이 어떤 텍스트든 어떤 이미지를 써서 강의를 하시더라도 요 정도는 기본으로 가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가장 주되게 강조하는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1조, 우리는 주권자이다. 학생들한테 가서 여러분은 주권자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니까요. 이러면 굉장히 감동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집에서도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몇 년, 7년도, 8년 전만 해도 그렇지를 못했나 봐요. 내가 정말 우리나라의 주인이라고요? 하면서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눈빛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0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내용들은 막 충분히 많이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주민으로 나간다. 이 1조를 좀 여러분께서 가장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1조 안에서 내가 우리나라의 입법자야. 대의는 하고 있지만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이런 걸 좀 아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 공화국은 어떤 뜻이고 예전에 군주제였던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됐지만 함께 화합해서 우리나라를 운영도 같이 하는 거야. 이런 공화국의 의미도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을 다 적어놓은 것이 헌법 1조부터 130조야.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자, 핵심 요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앞에 것들을 조금 잘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었죠.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제가 헌법을 학교 다닐 때 헌법을 배웠던 것은 가장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꼭 나왔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4대 의무를 외워서 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김용택 이사장님도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고 하고 훈장도 반납하실 정도로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탄생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환경 보존의 의무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이 두 가지가 더 의무로 되어서 6대 의무까지가 됐죠.
그다음에 저희의 권리로서 의회 6대 의무가 있었다면 권리로서 행복 추구권, 자유권, 그다음에 평등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주변에 아니면 익숙하게 잘 전달한 사례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구권은 이번 정부 전에는 그 청구권이 있긴 했으나 청구권이 뭐 사장됐었죠. 여기 뭐 맨홀 속에 뭐 들어져 있다고 이런 할 정도로 사장됐는데 이제는 그 청구권, 청원권이 굉장히 국민 청원 막 하죠. 반려견 문제도 청원을 하고 이걸 때 막 대단히 중요한 무슨 신념이나 이런 청원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이제는 청원을 올리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헌법 조항을 읽어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생일 때 키트로 다 상해도 보내드렸죠. 교구. 그 1조부터 39조까지 전부 조항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 카드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걸 수업하기 전에 카드를 전부 나눠주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나눠줘서 1번 조항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1조, 2조를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흥분해서 내 차례가 언젠지 하고 기억했다가 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1조부터 39조까지를 다 읽어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40분 정도일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 하고 끝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40분 수업 1회가 아니고 2회, 3회 수업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학교마다. 그렇게 좀 회차가 좀 긴 회차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만드실 때 40분 1회차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강원도 헌법할 때 한 교실에 40분 수업으로 전체를 전달해 됐었어요. 왜냐면 강원도 전 학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권리까지만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몇 개 조금 더 단축해서 하고 그 다음에 헌법조항은 다 1조부터 39조는 다 있고 바로 뭘 했느냐면 그 학급헌법을 만들기를 했어요. 그 헌법나무 기억하시죠? 헌법나무에 학급헌법 만들기를 했고 이거 기억하시죠? 행복한 학교에서 저기 헌법나무 행복 헌법나무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그 여러 학교하고 저기 그 학급헌법 만들기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들만의 정말 학급헌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마무리해서 요걸 놔두면 요걸 좀 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저희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31조를 찾아보세요. 31조 교육권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사례되는 것들. 그다음에 38조 납세 의무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더 아이들하고 더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권과 자유권이 저기 상충되었을 때 안정보장 글쎄 이제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저희 기본권, 자유, 권리 요구하고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더 나누고요. 그 다음에 37조 세계의 인권선언.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인권에 대해서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사장님 종종 말씀하시죠. 기본권에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그렇듯이 모든 국민이 다 공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가 이렇게 아직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차별금지에 대한 것도
특히 금지가 되면 안 돼,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도 그 부분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 토론이 있죠. 그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이 부분 재밌어하고 그 동화를 빗대어서 우리의 헌법 조항을 그 동화에 빗대어서 토론해 보는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경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무꾼으로 봐서는 그 선녀와 사랑하는 선녀와 함께 사는 거는 행복 추구권이죠. 그렇지만 선녀의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권이 또 무시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토론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거보다 또 훨씬 더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 대한 조항을 좀 잘 알리고 나눌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요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은 주권자입니다. 그다음에 헌법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끝내고요. 그리고도 그 밑에 계속 뭐 이렇게 퀴즈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런 토론, 요런 소재들을 계속, 요거는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을 하는 편이에요. 동화로 안 하고 욕설 문제. 그다음에 뭐 핸드폰, 굉장히 휴대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론 붙이면 아이들 굉장히 열띠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더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담겨서 아까 저기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가 입법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민들, 좋은 시민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헌법 읽기에 이어서 알기에 헌법 좋은 강사님들이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민 선생님 들어가 주세요. 아까 그 본인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오미 편찬이시다 하는 것은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는 분이랍니다. 참 기가 차서 오늘 우리 역사에 아마 오미크론 확진 받고 강의하는 사람은 이런 강정희 쌤밖에 없을 거고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에도 이 역사에 아마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쉬시고. 네, 저기 김용택 이사장님께서 그 헌법 강의 또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이러셔서 또 앞으로 또 내년도의 계획이나 이런 거를 김용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하게 빨리.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들어가세요. 예. 잘하세요. 예, 조리하세요. 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진짜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동분서주하고, 아니, 헌신을, 만약에 돈을 강사를 하든지 이런 돈을 받고 한다 하면은 아마 이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도 하는 그 동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엄청 맡고 있고요. 진짜 참 부지런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사람이 살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난다 하는 것도 참 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있어서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진짜 다들 우리 이사님들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 시간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준비도 안 하고요. 오늘 오전에만 저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준비를 할 텐데, 그냥
오후 한 2시나 3시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확진됐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한 10분씩 강의 좀 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생각은 제가 지금 변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 들었는 사람들은 다음 강의 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헌법 강사방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주면은 우리 박예리 이사님 강의를 끝으로 1년 강의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좀 준비도 좀 미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여기 지금 아마 법률을 전공한 사람, 법대를 나온 사람이 아마 우리 이사님들 중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헌법을 강의할 수 있느냐?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다 기본적인 바탕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식이 막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런 데 따라서 다르듯이 헌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좋은 나라,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신념이나 철학이 있는 분들은 강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몇 강사들이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강의를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은 오늘 강재규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좀 평범하게 자기 삶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급별에 따라서 좀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교 강의가 제일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등학교 교사를 한 10년, 만 10년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와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회과 강의를 하다가 정년퇴임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보다 유치원이 더 어려울 거고 아마. 그런데 우리 이사님들은 초등학교에 지난번에 강원도라든지 이런 다니면서 너무 잘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정이 자료를 저렇게 만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이 문제가 아니다. 전공을 하신 분들은 지식을 잘 주입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랑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아까 강재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강의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저 강원도 뭐 38선 근처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쫓아다녔는데, 강의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딱 1시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PT 자료도 만들 줄 잘 모르고, 말도 지금 제 강의에서 혹시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안 그렇다가 이 암에 이거 전립선 암 치료받으면서 약을 제가 몇 가지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서 답답해서 이 신경과에 가서 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졌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감을 잡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나 이런 걸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걸 가끔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강의를 가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몇 가지 좀 필요한 것을 저는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첫날 그 중간에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사 수강자들 중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아마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에서 후보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좋은가 이 사람이 좋은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거 그걸 알고 있다면 저 사람은 내가 지지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지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도 관리를 뽑을 때 신언서판이라고 했잖아요. 신, 언, 말, 그 다음에 글씨, 그 다음에 판단력이거든요. 이 판단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철학에 해당되는 건데 시비를 가리거나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런 건데 그 판단력 교육을 안 하잖아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래서 지식만 주입하는데 중심을 두고 심지어는 수학이나 이런 걸까지 문제까지 외워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지식으로 가지고 사람을 경적을 시켜서 한 줄을 세운다. 이거는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고요. 그 지식을 지금은 지식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사람 그 국민의힘 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두 사람이 말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말 몇 마디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상당히 수구적이다 보수적이다 이 사람은 진보적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뭐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개사과 같은 거 그런 거 안 주죠. 개에게 사과 먹이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개를 주권자의 국민을 개로 취급하고 사과한다고 이제 그렇게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거 이거는 그 주권자에 대한 모독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일들을 예사로 하고 그걸 그냥 넘어가요. 또 기가 차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경제 체제로 말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사민주의니 이런 데 대해서는 개념을 좀 알아놓으면 강의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누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까 강대규 쌤이 쉽게 풀이해 말씀하셨듯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 이런 거고 공산주의는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계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공산주의 이념과 가장 가까워요. 저 사람 저 미친 소리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공산주의하고 그 기독교하고는 극과 극이잖아요. 왜 그럴까? 둘 중에 뭐 하나 변질이 돼서 그런 거죠. 분명히. 한번 보세요. 사실은 기독교의 그 천국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도 없고 높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이념상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 공산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는 이대로 시작하면 또 색깔칠하고 뭐 이념 논쟁 불러일으킬 거니까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을 제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주의와 경제체제인 사회주의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결합한 뭐죠? 삼인주의. 그걸 도입해서 오늘날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보다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공공성이라는 것과 상품이라는 걸요. 우리가 그 삼인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이나 의료는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공공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이나 공기처럼. 물이나 공기는 돈 주고 뭐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돈 주고 사 먹기도 하지만은 물이나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물이고 공기잖아요. 그래서 의료나 교육은 공공재다. 상품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한번 보십시오. 물과 공기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마시듯이 교육이나 의료도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우고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어느 대학이든지 무슨 과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누구를 막느라고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짜가 붙는 색깔 들어갑니다. 공공성, 복지, 복리 이런 이야기 하면은 빨갱이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복리나 복지나 이런 이야기를 못. 그래도 다행히 올 대선에는 그 색깔 논쟁이 안 들어가는 건 너무 다행이죠. 근데 옛날에 그 색깔 끊임없이 색깔 주장하는 사람이 거꾸로 요즘 빨간 옷 입고 막 빨간 모자 쓰고 막 그러고 설치더라고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민주의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와 사회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결합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극도로 극한 그 자본의 세계로 가는 것을 진화해서 뭐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신자유주의 체제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와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특히 그렇게 자본의 천국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도 이 공공성 하는데 좀 강조를 좀 해가지고 삼인주의 체제로 이제 좀 가면 안 될까, 그걸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하자 이렇게 나서는 대선 후보들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주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헌법 10조가 지향하는 가치대로 우리가 대접받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대하자. 예를 들어서 다 모든 것을 다 공공성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할지라도 국가의 기본 산업과 교육과 의료는 공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자 이렇게만 만들어줬다면은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자 빚쟁이가 되고 부모 형제들이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상가족이 되고 하는 이런 비극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주권자들이 아까 주권자들이 주인행세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헌법 10조를 외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헌법 31조를 잘 외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헌법 교육을 많이 했어요. 또 지금 우리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나는 헌법을 1조부터 전문에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까지를 다 읽어봤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주인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단계까지 한다면 올라가야 되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관념화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을 하는 분들도 나는 강의 들어서 강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게 아니요. 나는 주권자의 삶을 살 거야. 주권자답게 살 거야. 그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에 옮겨지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 아마 사회과 교과서에 혹시 이걸 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대선 후보들 중에 작은 정부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쪽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큰 정부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복지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 성향의 철학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작은 정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걸 이야기하죠. 작은 정부를 작은 정부는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 정책이 재벌 친화 정책, 친재벌 정책의 작은 정부였어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하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가 세금도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 덜 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 수가 많으면 어때요? 훨씬 더 주인에 대한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죠. 하면 우리가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데 대해서는 아주 큰 정부는 복지를 강조하는 것,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 예. 작은 정부는 시장에 맡기자 이런 겁니다. 이제 철도든 교육이든 의료든 이런 걸 시장에 맡겨서 최소한 정부 개입을 줄이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줄이자. 그래서 큰 정부를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그 세금을 복지에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작은 정부는 시장 실패를, 큰 정부는 정부 실패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뭐죠? 사민주의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아마 그 성향도 파악하기 좋을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약간 가미해 주면은 성인교육이나 또는 그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런 이야기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음 한 주 끝나면 우리가 다 이제는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의하셨던 분들이 다음 우리 3월 중순부터 다시 제2기 헌법교육, 강사교육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오셔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강의를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헌법 강사방에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다음 강의할 때 배치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으세요? 지금 뭐 다 업소를 해가 말이 안 들리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한번 갖고 그 강의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고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돌아올 것인가, 그거는 지금 당장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남도의회에서 헌법 읽기 지원 조례 해가지고 지자체나 학교가 의무적으로 헌법 강의를 하도록 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의무적으로 헌법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시민 대상으로도 교육도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는데 이 경남이 시초로 지금 처음 시작한 건데 3월 달에 그게 발의를 할 건랍니다. 준비는 다 돼 있고요. 혹시 그 발의한 조례안이 어떤 것이가 필요하면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기 헌법강사방에.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나 교육감한테 이거 봐라. 그 경남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3월 달에 발의할 건데 지금 토론회도까지 다 끝났다 이야기를 해서 좀 협조를 구하도록 할 수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막 바로 뛰어다니고 싶은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경남의 도의회에서 조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지난번에 우리 강의하신 시흥시장 있죠. 이명택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게 조례를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은 시 산하의 학교나 또는 지자체에서 단체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헌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딱 좋거든요. 6월 달에 지금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헌법 강의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헌법 읽기 지원 조례 여기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해가지고 그 사례를 조례안을 제가 그 헌법 강의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좀 보고 자 경남에 이런 거 한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뒀다가 지금 내 헌법 강의 끝나면은 바로 그 조례안 경남 조례안을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코로나도 약간 줄어들고 하면 바로 헌법 강사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헌법 강의를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사로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점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어떠세요? 코로나 그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었죠. 예. 너무 근데 그 석원자 선생님이나
또 누구지? 그게 그 PPT 자료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 서은자 네? 선생님 잘하시던데 PPT. 아니요, 이빈파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이미 그렇게 두 분이 좀 나누어서 하시든지 좀 해주시면. 이빈파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네. 강의 PPT 만드는 강의 한번 할 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전에 선생님이? 한번 네.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죠. 네, 네. 3월 달에 있잖아요. 3월에 날짜 적당한 날짜 해가지고 네, 그때 또 좋습니다. 갑자기 또 일자리 생기면은 못 할 건데 그 전에 어쨌든지 빨리 한 4시간 좀 하셔가지고 준비하시가 좀 그 만드는 거 제가 완전히 먹통입니다. 지금 저 PPT 만드는 자료를. 아유, 잘하시는 거지, 그래도. 잘하시는데 뭘 자꾸 잘 못한다고 하셔. 아니에요. 진짜 그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좀 강의 좀 해주시고. 강의 듣고 싶어요. 예. 선생님도 김희수 선생님도 이 강의 잘하시더라. 저 PPT 잘 만드시더라. 네, 아니 윤태규 선생님 3월달 강의 추천드립니다. 윤태규 쌤, 윤태규 쌤, 윤태규 쌤 대답해 보세요. 윤태규 쌤 대답해 보세요. 저는 예, 그 출석은 부지런히 하는데 예. 아직도 그 강의를 할 만한 그런 되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드렸으면 싶은데. 어쨌든 좀 더 듣고 예, 저도 저 강의는 이 헌법 강의 말고 예, 학부모 강의, 그다음에 뭐 문학 강의 이렇게는 뭐 많이 좀 다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강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강의는 저는 아직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있잖아요. 그 헌법 강의는 우리 자료 아까 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지금까지 했던 자료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PPT 만드는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조합 해가지고 자기에 맞도록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갑자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준비를 하시고 필요하면 내가 몇 월 달에 한번 할게 이렇게 좀 오시면 좋겠어요. 예, 언젠가는 할 수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약속을 하시고 네, 또 상하이의 젊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 예, 상해 선생님들. 상해 젊은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들, 상하이 선생님들. 상해 젊은 선생님들, 뭐 혈기왕성한 선생님들. 이름을 꼭 집어야 되나요? 혈기왕성한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나? 박명수 쌤 오셨네? 옆으로. 예. 명랑호 뭐 싸움 하신다고 막 지난번에 또 빠지시더만은. 예, 지난번에는 좀 일이 오후에 있어가지고, 예. 근데 오늘은 좀 왜 카톡에도 제가 갑자기 나가버리고, 줌에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그냥 눌러서 바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구나. 갑자기 뭔가가 좀, 에러가 생겨가지고, 저도 준비 나갔었어요. 예, 그래서 로그인 안 돼서 계속 만지고 있다가 지금 30분 늦게 들어온 거거든요, 나도 갑자기. 예. 저 이제 수업 저희들 그거 끝나는 건가요? 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 하루 더 있어요. 마지막 하루 있는데 이제 그 수강생들이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싶어서 수강생들. 저는 그동안 너무 좋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1년 정도 했다니까 내가 공부를 뭘 했지? 맞아요. 네. 뭐야, 공부 제대로 한 건가? 이런 너무 아쉬운 생각 들고요. 예. 좀 더 공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한답니다. 이게 또 들어오시면 되지. 예, 우리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헌법 국민운동에 헌법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박명숙 선생님은 그 속초시에서 헌법 읽기 조례 이거 시장하고 하면 맞짱 떠가지고 조례 만들자 해가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번에 지금 무조건 의원 들어가야지. 시장은 예. 지금 제가 영랑호 이게 이제 제가 영랑호 이거 개발 반대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영랑호 부교를 만든 사람이 속초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시장인 저를 예. 원수같이 생각해가지고 저거 속초에서 없앨 수 없나 지금 그렇게 하는 근데 상태라. 그 시장 안 만나도 돼요. 시의원들 만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6월달에 시의회 들어가려고요. 예, 예. 들어가면 이제 그때 제가 할 겁니다. 똑바로. 아니면 네. 교육 지원청에 가서 교육감 만나도 되고요. 네. 교육감을 만나도 되고, 예. 6월 선거가 교육감 먼저네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5월까지는 뭐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여기 하나 완전히 올인해서 몰입을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만 일단 좀 하고 5월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업 자료나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이 제대로 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PPT도 만들고 수업을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연습하라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지금은 일단은 5월까지는 제가 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만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생각이 맞게 좀 통하는 그런 지금 기존의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내일도 지금 그 납북 어부들 예. 속초에서 이전에 고기 잡다가 북한에 끌려갔는데 간첩 누명 쓸 사람. 이제 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간첩으로 돼가지고 예, 예.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들이 같이 연좌제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예. 내일 지금 도의회에서 이제 조례 제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하고 하러 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도의원이 이제 여기 우리 있는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하고 둘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도의원하고 한번 그분이 이번에 시장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하고 이제 좀 맞추면 예. 같이 그 부분 시장하고 제가 의회 들어가고 딱 하면은 바로 그거는 갈 수 있는 이제 일인데 한번 제가 이거 속초에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고민하고 한번 행동해 보겠습니다. 박명숙 선생님은 강원도 네. 지부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도 강원도 지부장이시고. 예. 강원도에 가면서 보자. 우리가 상해 지부 이명필 지부장님 그게 상해 계시는 분 중에서 헌법 강의를 한번 내가 추천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더 스터디해서 그다음에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좀 다음 이분들이 좀 우리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상해하는 것과 헌법 강의하고는 좀 특별히 좀 인연도 그렇고 이미지도 다르니까 이분들이 이 강의를 좀 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특히 또 상해는 우리 임시원장이 지정된 곳이니까 저희 예, 이번에 예. 그 교육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다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녹여낼 수 있게끔 해서 올해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또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병필 쌤 강의는 진짜 감명 깊게 많이 잘 들었거든요. 자주 좀 우리 하고 또 헌법 강의 끝났다고 안 나타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 헌법 강의방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게 이야기도 좀 남겨주시고 지부장으로서 역할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최자영 선생님, 선생님, 이거 풀고 하면, 예. 이거 풀어야 돼. 음소거 풀고. 이제 됐어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부산에 예. 부산에 어떠세요? 부산에 그 김석준 교육감 한번 만날 생각 없으세요? 예, 뭐 기회 있으면 이사장님 한번 내려오세요. 그 김석준 교육감은 그 3월 1일 그 3.1 행사 때 그 우리가 우리 헌법 일기 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보급 관련해서 그 MOU 체결에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상을 드릴 생각이거든요. 아이고야, 초청을. 그랬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분 이야기하면서 한번 만나면은 최자영 교수님 그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가지고 그게 예, 예. 그게 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헌법 조례 지원 헌법 읽기 국민 지원 조례 경남에서 예, 예. 하는 거 예. 그거 해서 그 부산에서도 경남 조례 부산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와 시민들에게 헌법 강의할 수 있도록 좀 아이고야, 대단하죠. 여건, 예. 교육감님은 잘 삶으셔야 되겠어요. 예, 아니 교육감은 뭐 안 하고 사람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말만 한마디 해주면 의회 이야기하면 다 되거든요. 아, 예. 예, 시의원이 뭐 발의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교육감은 그 영향력 가지고 이거 우리도 지원 조례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빨리 예. 풀리면 내가 먼저 가고 싶어요. 부산이나 이런데 가고 싶으니까 예, 예,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은 다음 헌법 강의 때 다음 달에 중순 3월 중순부터 할 거니까 가끔씩 강의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근데 헌법 강의하는 분들한테 미리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헌법 국민운동에서는 그 암묵적으로 헌법 강의를 10번 하든 20번 하든 강사를 한 번밖에 못 드립니다. 예. 예. 그래 이해해 예. 주시고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책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주셔서 너무 고맙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말씀하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자영 교수님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부산지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실 텐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헌법 읽기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없을까요? 지부장들이 안 나타나요. 지부장들. 이창권 선생님. 장고가 나와서 안 들리나? 이빈파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다고 손 예. 이빈파 선생님. 네, 자랑할 게 있는데요. 거기서 좀 해주실 일이 있죠. 그쪽에서도. 아니, 이거는 딴 거 아니고 그냥 자뻑하려고, 자랑하려고요. 예. 24일 날, 일본의 시민단체하고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6월 14일, 3월 14일? 이달, 다음 주요. 다음 주. 24일, 예.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이 엄청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째저째 해갖고 이제 사전 만남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준비 강의하는 준비를 이제 동네 후배하고 같이 이제 추진을 하게 돼서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헌법에 준해서 움직였던 우리 이 국민 행동을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뭔가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얼만큼 이게 인간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내게끔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줌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줌으로? 네, 줌으로. 예, 그게 좀 혹시 우리 헌법 강의 방에 좀 올려주시면
희망하는 나중에 사람한테. 그 작업한 거를 뭐 기록을 좀 요청을 해서 예. 예,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멋지게 예. 하세요. 아이고. 이빈파 선생님 큰일 하셨는데 네, 그 고맙습니다. 무상급식은 김용택이 처음에 그 경남 교육감 그게 저 정책 자문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 하는 거 아시죠? 알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무상교육해도 괜찮은데 예, 처음에 그 무상교육 막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라고 참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상교육 대학까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이빈만 선생님은 무상급식이가 선구자, 예, 진짜 그 이렇게 앞서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참 나름대로 그때는 무상급식 있기 전에 그 급식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돈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러면 교장하고 짬짬이 있어가지고 막 아이들 급식비 이렇게 남겨 먹고 막 그런 못된 짓 하다가 예, 지금 이렇게 달라지까지 왔죠. 고생하셨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한두 분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마칠까요? 네. 네. 그 이미영 선생님, 네. 진짜 그 정말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와서 이 컴퓨터 미리 켜주고 이렇게 하실 말씀 한마디 하시죠, 인사. 아, 네. 아유, 여지껏, 예, 안 빠지지 않고 진짜 바쁜 시간 쪼개서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수고했어요, 진짜. 예, 이 교실이 계속 끝까지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되고요. 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새롭게 또 2기를 또, 새롭게 하기는 할 거지만, 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 선생님들 그 강의 그거 만드시는데요.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요 2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이 좀 이렇게 쉽게 가고 하는 게 그 강의안 만드실 때 미리 캔버스 이용해 주시면 훨씬 예쁘게 아름답게 눈에 확 띄게 잘 만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이 헌법 공부방의 그 완결판은 스스로가 강의안을 한번 만드시는 거가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어렵고 힘드시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그거는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파일을 제공을 하니 거기에서 디자인과 또 삽입되는 그림과 동영상을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다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삽입을 하셔서 나만의 그 강의안을 만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필요한 자료 헌법 강의방에 좀 올려주시면요. 예.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 네, 또 그렇죠.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제 10분의 시간 또는 상위 시간도 드릴 수 있죠. 예. 나름대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많은 분들 앞에서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서 또 보고 듣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제 그 경험 있으셨던 분들 코칭을 해주시면 또 그걸 또 이제 또 섞어서 새로운 또 강의안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더 훌륭한 강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게 그 헌법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는 1기 헌법 강의를 그 수강 다 했으니까 3월부터는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지 말고 3월부터 다시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야. 그러니까
다시 참여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석원자 이사님, 우리 강의 네네. 예,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시간도 뭐 아니, 오늘 한 내일 말씀은 보내니까.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일단은, 예. 몸도 편찮으신데 이끌어 오시느냐고 애쓰셨고, 또 이미영 이사님, 또 강정미 이사님 다 애쓰셨는데,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강의를 목적으로 이 시간을 해온 거는 아니지만, 또 강의를 하기는 해야죠. 네. 예. 예. 하는 거에 저희가 초기에 그 우원국 표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예. 그 강의 안을 다 훌륭하시고 각자의 또 해석도 유권 해석도 하실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으시고 또 교환 교재를 다 발굴도 하고 만드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 출중하게 갖추셨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각각의 어떤 교환이 나오거나 각각의 교수법이 나오면 약간의 우려가 된다 이래서 우원국 브랜드라는 말을 이제 달고서 앞전에 지금 오늘 강정미 이사님이 보여주신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약간의 넣고 빼기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이것을 저희가 그 내규로 정해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거 안에 지금 이제 이빈파 선생님의 그런 테크니컬한 이러한 어떤 교수법으로 이제 그런 정도 보완해주는 이런 게 돼서 조금 그 이사장님하고 저 강정미 이사님하고 조금 또 여기 저 김희선 교육이사님하고 그런 논의가 좀 더 된 바탕하에 예. 2기부터는 이 1기는 되게 얼굴만 봐도 좋고 또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서 했는데 2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약간 경직되는 느낌이 있을지언정 좀 정해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 강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석원자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네네네. 참 우리 성실하신 분들, 참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참여하시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치죠. 다음 한 번 더 이제 그 박인희 이사님이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건데 그날 기약하고요. 마쳐도 되겠죠? 네, 상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박명숙 쌤 화이팅.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빈파 선생님 다음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박명숙 선생님 너무 맨날 이뻐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애쓰셔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